네, 안녕하세요. 종가주원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반드시 예, 지켜야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식입니다. 공식. 이거는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설명을 잠시나마 드렸는데 제가 밀고 있는 오늘 급조한 급조한 용어입니다. 무배, 무배대, 무배주. 무조건 베팅은 대장주에서, 무조건 베팅은 주도주에서. 제가 밀고 있는 용어입니다. 용어. 새로 만든 용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네. 이걸 뭐 강조하지 않는다라면은 올바른 매매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매매는 저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내용도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주도주, 대장주 뭔가요 이게? 라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또 저한테 들어온 질문 중에 오늘 저희가 경남 스틸이 대장주 홍준표의 대장주로 아침에 치고 나오면서 베팅을 했는데 이게 두렵지 않았나요? 9% 스타트를 했는데 시가 갭을 띄웠는데 시가 베팅을 하기에 두렵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고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주도주가 뭔지 그 다음 대장주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매우 간단한 개념이에요. 간단한 개념. 시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시장에서 내가 특정한 매매를 계속해서 한다라면은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는 어떤 검색식을 쓰느냐?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을 유심히 본다라면은 주도한다라는 섹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스타트 했는데 2차전지가 뭐 2차전지 주마다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놈이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주도 섹터가 있다라면은 당연히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놈이 대장주예요. 그 놈은 돈이 많이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상승률과 높은 거래 대금이라는 얘기는 주도주고 아침에 주도 섹터가 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대장주를 하고 있다. 이놈이 주도주죠. 이놈이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대장주 비슷한 개념인데 대장주라는 거는 주도 섹터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 중에 가장 강한 놈이라는 것이고 주도주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놈이라는 거. 간단히 설명해서 이거죠. 강한 놈. 예. 강한 놈은 당연히 어떻게 써요? 상승률이 높겠죠. 거래대금이 많겠죠. 이 두 개의 개념입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냐,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냐를 일률적으로 내가 설정을 하기에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유한한 자원이 있는 거예요. 유한한 자원. 유한이 뭐예요? 유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특정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시장 전체에 100이 터지고 있는데 이 중에 20이 특정 종목에 몰리고 있다. 임마 주도주가 아닐 수가 있나요? 근데 이 20이 100만 주일지 200만 주일지 이걸 수치적으로 단순히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일지 오늘 200의 거래대금이 몰릴지 300의 거래대금이 몰릴지 평균치는 있지만 매일 달라요. 이 중에 특정 비중이 일로 몰렸다. 그러면은 일로 몰렸다라는 건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두 개. 뭐냐면은 다수의 사람, 다수의 돈. 이 두 개가 몰려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많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이 두 개가 주도주와 대장주의 개념인 겁니다. 이거는 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경력이 조금만 돼도 서서히 포착이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홍준표 관련주가 셌잖아요. 어제 시간에서 이미 여실히 드러났죠. 근데 그 중에 경남스틸이 가장 강했다. 얘가 대장주고 주도주죠 아침에. 그리고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이다가 조정 측면에 가게 되면 또 새로운 주도주가 튀어나오고 주도주는 한 종목이 아니에요.
새로운 대장주가 또 치고 나오는 겁니다. 특정한 섹터에서. 그걸 각자 포착해서 장중 매매를 하는 거고, 저는 아침 매매, 오전 매매만 하기 때문에 아침에 가장 강한 놈이 뭔가만 찾는 거예요. 뭔가만. 근데 그 놈이 9%를 띄었다? 두렵습니까 이게? 저는 20%도 하는데요. 20%도. 25%면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이게 올라가봤자 이게 25%에서 상한가 간다고 이게 5% 수익이 아니에요. 이게 아마 3점 몇 프로밖에 안 될 겁니다. 이 가격에서 일로 가면 내가 25% 잡았는데 상가 갔는데 왜 5%가 아니냐?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3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위로는 3점 몇 프로 열려 있고 밑으로는 많이 열려 있는데 이건 안 하죠. 잘. 근데 20%까지는 제가 하죠.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아까 그 두렵다는 측면,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데, 두렵다. 이게 두려우면은 제가 하는 종류의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당연히 이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생기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대응을 하잖아요.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특정 구간에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면 보유선 잡고 대응하고,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더라도 저는 이제 보유선 잡고 대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래로 내려가면 특정 구간에 손절을 한다. 그러면은 이 지점이, 내가 이 들어가는 지점이 1%대, 10%대, 20%대. 내 단가는 어차피 1%에 들어가도 내 단가고, 10%에 들어가도 내 단가고, 20%에 들어가도 내 단가예요. 위로 올라가면 이 단가, 이 순간부터 내 수익률은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내려갈 때 똑같이 1%에서 안정적이다. 이거 좀 별로 안 쫄이네. 들어가도 똑같이 대응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 똑같이 대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높다고 생기지 않아요. 제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높다라고 해서 보통 진입을 안 하는 경우는 과열 측면 혹은 재료에 비해서 너무 튀우는데, 이건 너무 많이 몰리는데 쓸데없이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안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은 강한 놈인데 1%에 출발을 할 리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1% 출발하면 1% 출발하는 이유가 있고, 10% 출발하면 10% 출발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높은 구간에 나는 타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위아래 대응이 되는 겁니다. 위로는 길게, 밑으로는 짧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면은 여기가 어느 지점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주도주, 그 다음에 대장주, 강한 놈 있죠. 대장주는 상승률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갭도 더 높아요. 주도주는 그 수급이 몰리고 거래대금 높고 상승률이 높잖아요. 당연히 높아요. 높은 구간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진입하는 시점이니까. 내려가면 손절하는 것이고. 이거를 겁낸다라는 거는 추세 상승, 그 다음에 강한 종목, 주도주에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A, B, C, D. 보통 제가 하루에 관심 종목을 3개에서 5개 정도 뽑으면 한 4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데, 얘는 10% 출발, 얘는 5% 출발, 얘는 3% 출발, 얘는 2% 출발했어요. 희한하게 여기에 많이 몰려요. 여기에 베팅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겁난다는 거죠. 겁난다. 근데 항상 이게 셌어요. 이게 제일 좋았죠. 대부분 이미 강한 차트에서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는 것, 중요한 구간을 지지받는 것을 생각을 하고 관심 종목을 뽑는, 강한 종목을 뽑는데, 강하게 못 띄우는 놈은 그렇게 강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보통 이런 애들은 오히려 빠졌다가 재돌파하는 순간, 이런 구간이 더 강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대장주 있는데, 홍준표 섹터가 움직이는데 대장주 순서대로 1, 2, 3, 4, 5위 있으면 5위를 해요. 막 5위를 건드려요. 대장주와 주도주에서 놀아야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많은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 덜 내려갑니다. 덜. 돈이 몰려있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내려가면 막 받쳐주는 거예요. 막 사주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와, 또 가는구나 하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주와 주도주는 더 많이 가고 덜 적게 빠집니다. 그래서 주도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중이 어떻게 되든 주도주는 내 금액을 어디서든 거의 다 받쳐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몇십억을 매매 한 방에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웬만한 것들은 다 받아주고 한옥과 두옥과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꼴등주를 건드리면은 내가 매도를 밑에 걸 던지면서 밑에 걸 먹으면서 팔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래대금이 많아야 된다.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무조건 외우시고 혹시나 고민이 된다. A, B, C, D가 있는데 고민이 된다. A, B, C, D 섹터에서 어떤 놈이 움직이는데 이건 대장인 것 같고 그럼 흰말 해볼까? 흰말 해볼까? 고민하지 말고 이걸 해야 돼요. 아니면 하지 말고 이거 할 바에는 그냥 하지 말고 이걸 해야 된다는. 얘가 너무 높다. 아까 말씀드린 25%막 이랬다. 그럼 입맛까지 볼 수 있죠. 네. 입맛까지 볼 수 있죠. 근데 입맛들은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도주, 무조건 대장주, 무배주, 무배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다 라는 부분 오늘 꼭 말씀을 드립니다. 높다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추세 상승 그 다음에 단기 급등 하는 종목 차트들을 많이 보시라고 했잖아요. 이런 종목에 익숙해져야 내가 여기에서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 보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까. 근데 이런 종목에 익숙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종목에서 이런 종목을 좀 하고 싶다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당연히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은 또 자기만의 타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매매하면 되는 거고 추세 상승, 단기 매매, 강한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무조건 강한 종목에서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목 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데 뭐 우리가 여기 잡나 여기 타점을 어디 잡나 먹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강한 종목을 잡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원래.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